자, 전산 세무 2급 76회 실기 기출 문제 다운 받으셔서 앞쪽 푸시면 되고요. 일반 전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업부 직원 김사랑 결혼식 경조사비 축의금 20만원 보통 예금으로 이체했다. 개정 과목은 복리 후생비죠. 2월 28일 차변에 800번대 복리후생비 금액은 20만원 대변에 보통 예금 4월 18일날 직원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자동차를 인성에 판매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500만원을 만기가 3개월인 인성에서 발행한 약속어음으로 수령했다. 계약금 받은 건 대변의 선수금입니다. 선수금. 누구한테 받을 거면 주식회사 인성 500. 차변에 약속어음으로 받았죠. 받으러면 하면 안 되겠네요, 이거. 왜냐면 자동차인데 사용하던 자동차라는 건 유형자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형자산과 관련해서 계약금을 받은 거고, 얘는 약속어음 받았다 하더라도 받으러움이 아니라 미수금이 되죠. 3번 4월 21일 날 1월 21일 3개월 후의 상한 조건으로 주식회사 중급상사의 외화로 단기되어 한 3,000달러의 만기가 도래해서 회수한 후 원화로 환전해서 보통 예금 이체했다. 대여시 환율은 달러당 1,000원, 회수시 환율은 달러당 1,100원이네요. 그럼 잠깐 1월 21일자 분계 볼까요? 이렇게 돼 있네. 이렇게. 요거 회수한 거죠? 이때 회수할 때는 달러당 1,100원이 보통 예금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다시 4월 21일 날 0421 차변에 있던 단기 대여금을 대변으로 중급 상사 금액은 300. 그리고 차변에 달러당 1,100원으로 보통 예금으로 들어오죠. 330. 그럼 30만큼 이익이죠. 외환 차익이 됩니다. 4번 투자 목적으로 토지를 주식회사 제일건설로부터 8,800만원에 취득하면서 이에 대한 취득세 404만 8천원 현금으로 납부했다. 토지 매매 취득대금 중 8천만원은 보통 예금 지급했고 나머지 잔액인 800은 다음 달 10일에 지급하기로 했다. 단 하나의 전표로 입력할 것. 그럼 보세요. 토지 취득하면서 8,800 취득세도 토지 그죠? 그럼 다 합치면 토지는 이 금액이 되죠. 돈은 어떻게 준다고요? 8천은 보통 예금으로, 그리고 취득세는 현금으로. 그럼 800은 다음 달 10일에 지급하기로 했다. 하나의 전표를 입력하는 거고요. 미지급금이죠. (4월 30일) 날 차변에 근데 이거 토지라고 처리하면 안 돼요. 투자 목적의 토지니까 투자 부동산입니다. 금액은 92048000. 대변의 보통 예금으로 8천만원, 현금으로 400048000. 800은 미지급금. 거래처는 제일건업. 5번 5월 27일 날 하나은행에 예치된 정기적금이 만기가 되어서 원금 3천만원과 이자 90만원 중에 이자소득세 13만 8,600원 원천 징수돼서 보통 예금으로 입금됐답니다.
우선 정기적금을 보통예금으로 이체된 원금에 대해서만 해볼까? 정기적금 차변에서 대변으로 이자는 얼마냐면요 90만원이야. 대변의 이자 수익 90이죠. 그러면 3,090만원이 들어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요. 우선 원금 3천만원은 보통예금으로 들어오는 거 맞는데 원금 3천만원은 3천만 이건 당연히 원금이니까 당연히 그대로 들어와야 되죠. 여기 이자까지 같이 들어올 건데 90이 안 들어. 그러니까 회계를 모르시는 분들이나 뭐 이러면 그냥 3,090 이렇게 돼야 되는데 실제 세금 떼고 들어오잖아. 세금 떼고 들어온 게 13만 8,600원 빼고 들어온대요. 그래서 3,030 761 761 400만 들어온 거야. 그럼 세금 떼인 거 이거 뭐라고 한다고요? 우리 법인세 먼저 낸 거죠? 선납 세금으로 분개하시면 됩니다. 자, 일반 전표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었다라고 보이고요. 매일매일 수전표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 전자 제품을 팔고 전자 생산서 발급했죠. 10일 과세고 어음 만기는 3개월이며 외상 대금은 다음 달에 받기로 했다. 그래서 물건 팔고 어음 받고 외상 받은 거죠. 그죠? 그러면 매일매일 수전표 클릭해서 10월 1일 날 매출하고 생산서 발행은 10일 과세. 품목은 전자제품. 그 수량하고 단가 있으면 수량하고 단가 표시하시고요. 수량 1000개. 단가는 8만원. 공가에 8천에 부가세 800만원. 거래처는 세준상사. 전자 1. 분계 3. 대변의 제품 매출과 부가세 예수금. 차변에 4천은 어음 받을 어음 4천. 나머지 4,800은 외상 매출금 4,800. 10월 3일날 소비자 김철수에게 비품을 33만원 판매하고 대금은 전액 현금 수령한 후 소득공제에 현금 영수증 발급했다. 현금 영수증 발급이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현금 영수증 22 현과 품목은 비품 33만원 입력하면 엔터 치면 30과 3만원. 김철수 3.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과 제품 매출이고요. 바꿔야죠. 그죠? 비품 판매 직전 장부 금액은 취득원가 120이고 누계액은 100만원. 장부 금액은 취득원가에서 누계액 뺀 거 20만원짜리죠. 20만원짜리 30만원에 받고 판 거니까 10만원 이익이고요. 대변에 여기 바꿔줘야죠. 대변의 비품 120.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100만원. 그리고 33만원 현금으로 수령했죠. 현금 33만원. 이렇게 하면 양의 금액으로 10만원이 차이가 나죠. 대변에 요건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됩니다. 3번 10월 9일 영국의 배너사로부터 수입한 상품과 관련해서 수입하고 수입세금 계산서 받았고 관련 부가가치세는 보통예금에서 이체한다. 10월 9일날 수입세금 계산서는 55 수입이고요. 품목은 상품. 공급가액은 2천에 부가가치세 200. 거래처는 여기 이건 인천세관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세관이 발행해 주는 거예요. 전자세금계산서. 그리고 3호남 누르면 부가세 대급금만 나타나요. 대변의 보통 예금이죠. 10월 15일 회사에서 사용할 정수기 2대 한 대당 100만원 부가세 별도.
맑음으로부터 구입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정수기는 비품으로 회계 처리할 것. 부가가치세 별도니까 과세가 되는 거고. 카드죠. 과. 매입화가죠. 57카가. 정수기. 두 대네요. 한 대당 100인데 부가가치 별도니까 한 대당 단가는 110 이렇게 입력하면 200과 20대고요. 그냥 200하고 20 입력해도 상관없어요. 거래처는 주식회사 맑음, 신용카드사는 현대카드 하나밖에 없고요. 4카드 누르면 대변의 미지급금의 현대카드,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그리고 원재료를 뭐라고 바꾸면 되냐면 비품이라고 바꾸면 되죠. 비품. 10월 25일날 경리팀에서 사용할 복사용지를 현금 영수증 받고, 복사용지는 자산계정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죠. 현금 영수증이고 부가가치 과세면 현과. 현금 영수증 받은 거니까 60일 현과죠. 매입 현과. 60일 현과. 10월 25일날. 복사용지 88만원 입력하면 80만원과 8만원. 거래처는 베스트 모아. 그리고 1현금 누르면 대변에 현금 분괴되고요. 차변에 부가세 대입금과 소모품 나와. 그래서 원재료. 그래서 이거 소모품으로 바꿔야죠. 자산으로. 매입매수 전표 끝. 문제 3번. 우선 제조업 그리고 법인 중소기업입니다.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 우선 법인 중소기업은 의제매입세 공제율을 104분의 4를 쓴다는 거. 그리고 제조업의 경우는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현금 매입한 부분도 의제매입세 공제받을 수 있다는 거. 공제율. 농어민 현금 매입은 공제받을 수 있다는 거. 세 번째, 한도 계산하는 거. 이렇게. 자, 그러면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 2017년 2기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 작성하라고 돼 있죠. 2기면 10월부터 12월. 공급자는 F2 눌러서 부천농산 의제매입세 공제 가능하죠. 계산서 받아왔잖아요. 취득일자는 2017년 10월 9일. 계산서. 물품은 농산물. 수량은 100. 매입가액은 1억 2천. 공제율은 104분의 4. 홍상진,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매입한 거 제조업은 가능합니다. 홍상진 2017년 11월 12일 농어민 매입분. 물품명 야채. 수량 50. 매입가액은 500. 104분의 4. 요거만큼. 그래서 의제매입세액이 다 합쳐서 우선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요 부분이라고.
근데 이거 한도 계산해야 된다고요. 한도 계산하는 건 여기서 하시면 돼요. 면세농산물 등. 여기서 자동으로 켜져 있죠, 여기. 그죠? 여기에서 자,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표준에 35%가 한도야. 예정 때는 이기 예정 1억 4천이고요, 과표가. 확정은 과표가 1억 8천입니다. 그럼 총 2기 때 과세 표준은 3억 2천이 돼. 여기다가 금액을 입력하면 이거 두 개 더한 금액이 요건 거죠. 그죠? 이 금액에 법인 의제매입세 한도 35%야. 그럼 그 금액이 A래요. 1억 1200. 그러면 여기까지 매입한 의제매입 관련한 것만 공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예정 때는 이기 예정 때는 면세 품목에 대한 매입액이 없어서 의제매입세 공제 안 받았대요. 그러면 매입액은 이것밖에 없는 거잖아. 다 합쳐서. 이거. 그러면 둘 중 이게 한도인데 1억 2,500이잖아 매입액이. 둘 중 작은 것만큼 한도. 그러니까 1억 2,500은 다 안 되고 1억 1,200에 미니멈. 이 금액에 104분의 4. 이거죠. 이거. 의제매입세 공제 받은 부분은 예정 때는 없잖아. 그죠? 있으면 여기에 쓰시면 돼요. 없죠. 그러면 의제매입세 공제가 다 안 되네. 이 금액 중에 4307692만큼만 의제매입세 공제되는 거예요. 이 금액. 그래서 의제매입세액은 요게 됩니다. 4307692.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만 작성하라고 돼 있죠. 그죠? 근데 부가가치 신고서에 반영하라라고 한다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가셔서 10월부터 12월 조회만 하시면 되죠. 이렇게 의제매입세. 자, 계속해서 2번 일기 예정 때 부가가치 신고 시 누락된 내용이다. 일기 예정 때 누락된 걸 확정 때 신고하는 거죠. 예정 신고 시 누락분을 모두 반영해서 신고서 작성하시고요. 자, 부당 과소 신고 아니고요. 예정 신고 누락과 관련한 가산세 계산 시 미납일수는 90일이고요. 전자신고세 공제 만원 확정 때 해주는 거 적용 않기로 하고요. 예정 신고 누락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 신고서에 직접 반영하시오. 그래서 일기 확정을 열어둘게요. 4월부터 6월. 그래서 저거 다 예정 누락분이라는 거죠. 예정 누락분은 7번입니다. 이 7번은 한 칸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와 있어요. 매출 예정 누락분 여기서 입력하는 거예요. 매입도 마찬가지죠.
예정 누락분 12번이죠.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당사의 제품을 매출하고 구매 확인서에 의해 정상적으로 구매 확인서 발급받아서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하고 그리고 적법하게 전송까지 했답니다. 그죠? 쟤는 영세율 세금 계산서는요 12 영세죠. 그죠? 영세율 예정 누락분의 영세율 세금 계산서는 34번에 영세율 세금 계산서 한 건 발급하고 전송 발급하고 전송했기 때문에 다른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4번에 600만원 영세율이니까 여기 0이고요. 두 번째는 트럭을 매각하고 전자세금 계산서 공급가액 1000만 부가세 100만 정상적으로 발급하고 얘도 전송했네요. 얘는 10일 과세죠. 얘는 32번이네. 1000만원에 100만원. 세 번째 당사의 제품 440만원을 신용카드 발행하고 매출하였다 라고 되어 있죠. 신용카드 발행세 공제는 우선은 뭐 시험에서 답이 안 나왔으니까 400과 40은 신용카드죠. 어디에 입력하는 거야? 과세 기타라네요. 그죠? 400. 이렇게. 그리고 매입자료 보면 정상에서 1월에 원재료 매입하였으나 세금계산 한 건. 근데 이거 보니까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수치란 말이에요. 그죠? 우선은 세금계산서 받은 부분들은 여기 입력하는 거죠. 800에 80. 그리고 얘가 잘못한 부분이 이거라고 다른 건 없는데 요거 지연수치했다고요. 지연수치. 언제까지 발급하고 발급받아야 되는데요. 1월에 원재료를 공급했으면 2월 10일까지. 그죠? 2월 10일. 2월 10일까지 발급 안 했고 2월 20일 날 수취했으니까 발급하는 자는 지연 발급 가산세가 부과되고 1%입니다. 수취하는 자는 지연 수치야. 근데 지연 수치는 0.5%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 문제에서 지연 수치 가산세 0.5%라는 걸 외워야 돼. 지연 수치 가산. 그러면 이제 가산세가 금방 얘기한 지연수치 가산세 그리고 예정 누락했으니까 신고도 안 했고 납부도 안 했을 거니까 신고 불성실 납부 불성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영세율 과세 표준도 누락했으니까 그럼 자 가산세 계산 볼까요? 첫 번째 가산세가 자 세금 계산서 지연수치 가산세 매번 나오던 가산세가 아니었죠. 이건 여기죠. 0.5% 1000분의 5죠. 지연수치. 지연수치 가산세 800에 0.5% 4만원 이렇게 되고요. 자 그리고 다른 가산세는 없고요. 일반 과소 초과환급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신고불성실은 미납세 곱하기 10% 곱하기 50% 감면 납부불성실 같이 따라 당겨 미납세 곱하기 만분의 산 곱하기 경과일수
자, 그러면 미납세액이 얼마냐면요. 거기 매출세액 계산해 보자고요. 첫 번째 거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 영세율이죠, 매출세. 두 번째 거 부가가치세 100만 원. 세 번째 거 40만 원. 요게 매출세액이고요. 매입세액은 매입하고 세금 계산서 80이죠. 그럼 140만 원에서 80을 빼면 미납세액은 60만 원이 되네. 그죠? 미납세. 그러면 신고불성시가산세는 미납세액 곱하기 60만 원, 미납세액 곱하기 10% 곱하기 50% 감면. 이렇게 들어간다고 했죠. 그럼 요거는 3만 원. 미납세액 곱하기 납부불성실 만분의 3 곱하기 경과일수. 경과일수는 90일 미납일수. 그러면 요거는 60을 만분의 3 곱해서 90이라면 상구 만 얼마? 16,000원? 16,200원? 16,200원. 이렇게 된대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시가산세. 영세율 과세표준 공급가액의 0.5% 곱하기 50% 감면. 이렇게. 그럼 영세율 과세표준은 600만 원 곱하기 0.5% 곱하기 50% 감면 15,000원.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신고불성실 미납세액 60만원 곱하기 10% 곱하기 50% 감면, 그러니까 3만원. 납부불성실 미납세액 곱하기 만분의 3 곱하기 경과일수 16,200원. 영세율 과세표준 영세율 600만원 곱하기 0.5% 곱하기 50% 감면. 이렇게 들어가네요. 가산세까지 하고 저장. 결산. 정기예금 경과 이자를 회계 처리하랍니다. 2017년도죠 이거.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8, 9, 10, 11, 12 몇 개월? 5개월치. 연이자잖아. 그러니까 3억의 연이자율 곱하기 12분의 5만큼은 올해 이자다라는 거야. 돈은 나중에 받잖아요. 일반전표 12월 31일 대변에 250만큼은 이자다. 돈 지금 받을 거 아니죠? 미수금 친척계정 과목 미수 수익. 2번 단기 실제 현금보다 장부상 현금이 33만원 부족해서 현금 과부족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그 금액 중 뭐 12월 30일날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했던 거 컨트롤 F 눌러서 현금 과 찾으면 현금 과부족이 마이너스로 잔액 나와 있거든요.
이게 이해가 안 돼 여러분. 잘 그럼 더블 클릭 눌러. 현금가 부족 분기 어떻게 했나 보자고요. 입금이라고 해놨네. 입금은 차변의 현금이라는 거죠. 대변의 현금가 부족. 차변의 현금, 대변의 현금가 부족이라고 해놨던 거야. 원인 밝혀지면 10월 30일 날 끝까지 밝혀야 되고요. 안 밝혀줘도 차변으로 보내야 돼요. 대변에서 차변으로 현금가 부족 33만원. 이 중에 3만원은 원인 알 수 없고요. 나머지 30은 계약금이었네. 선, 수금, 거래처, 주식회사, 휴림. 그럼 뭐 밝혀지지 않은 건 뭐라고 처리해요? 잡이. (3번) 외화 차입금 500만원 5,000달러 단기 차입금 현재 시점의 환율은 달러당 900원이네요. 전에 차입했을 때는 그 기말에 환율 500만원인데 5,000달러가 500만원이면 달러당 1,000원이었었겠죠. 900원 됐네. 달러당 9545. 그럼 우리 기업의 외화 차입금이 단기 차입금으로 되어 있는데 단기 차입금이 500이 아니라 450이 되게끔 만들어 주려면 단기 차입금을 50만큼 줄여야죠. 국민은행. 대변에 이것만큼 이익입니다. 외화, 환산, 이익. 4번 단기 매매 증권. 전기 말에 10만원이었다가 11만 5천원 됐네요. 15,000원만큼 천주가 이익이네. 1,500만원만큼.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1,500.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 1,500. 이익 처분이요. 원손 이제 이 순서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손익계산서 저는 이제 뭐 시험에서 그나마 손익계산서라도 들어갔다 나오라고 하는데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원손 이제 손 12월. 그다음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아니요. 단기 처분 2018년 2월 25일. 전기 처분 2017년 2월 25일. 이렇게 하고 저것만 입력만 잘해주면 돼요. 이익준비금은 현금 배당액의 10%죠. 금전 배당액에. 그럼 현금 배당이 2,000이니까 이익준비금은 200. 현금 배당은 2,000. 주식 배당은 1,000. 사업 확장 적립금은 여기 있죠. 만약에 회사가 사업 확장 적립금이나 감채 적립금이나 배당 평균 적립금, 기업 합리화 적립금 말고 다른 적립금을 적립하래요. 다른 적립금. 그러면 여기 이거 만들어 줘야 되거든. 칸 추가 누르면 돼요. 얘는요. 커서가 얘 아무 때나 해. 또 여기 있을 때는 안 나오네. 칸 추가. 막 누르면 여기 칸 추가 막 돼. 여기다 놓고 해야 이렇게 끝에다 놓고 하면 끝에 뭐 이렇게 칸 추가 돼요. 자 하고 얘도 뭐 눌러요? 전표 추가.
원천징수. 김대호의 수당 등록과 11월 급여 입력하시오. 김대호. 기본급 식대. 식대는 구내식당에서 별도로 제공하고 있네. 그럼 요 과세죠. 식대 돈 준 거 과세죠. 구내식당에서 식사 제공하는 건 비과세인데 돈 주는 건 과세라고요. 야간 근로수당은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이건 무조건 비과세에 두시면 돼요. 자가운전 보조금 직업명의 업무수행 비과세 20만원. 육아수당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육아수당 지급하고 있다. 6세 이하 자녀 비과세. 뭐 비과세. 6세 이상 자녀가 있으니까 육아수당 여기 있잖아. 이거 직무수당 과세. 자가운전 보조금을 제외한 모든 수당은 월정액에 해당한다. 그럼 자가운전 보조금은 월정액이 아니었나봐. 다른 거는 의미가 없어. 그래서 사원 등록 김대호 급여자리입니다. 그죠? 수당공제. 기본급 상여 과세. 뭐 지금 사용 여부 어떻게 하라고 돼 있나? 사용하지 않는 수당은 불호하고. 그러면 기본급 상여도 없잖아. 상여. 직책수당 왜 이렇게 많이 없어? 직책수당 불호하고요. 월차수당 또 없어? 월차수당. 식대는 있었죠? 식대 비과세. 자가운전 보조금 또 있었고요. 야간 근로수당 비과세에 두시면 돼요. 얘는. 그리고 또 뭐 해야 될 게 있나? 다 했나? 눌러보지 뭐. 없으면 다시 와서 하면 되니까. 11월 매월 말일 30. 기본급 식대 야간 근로 자가운전 육아 직무수당. 육아수당 왜 해야 되는 건가? 육아수당? 육아수당 비과세 하나 할게요. 육아수당 육아수당 직무수당 직책수당 직무수당 다른 거 그럼 직무수당 과세. 이렇게. 기본급은 300. 식대는 10만원. 식대
식대는 10만 원. 식대가 왜 지금 이거 과세가 됐어? 비과세가 이거 지금 비과세 된 거잖아. 그죠? 내가 제가 여기를 식대를 살려놨네요. 그죠? 불우하고 식대를 과세 하나 해야겠네. 육아수당 야간 근로 25 자가운전 보조금 비과세였고요. 직무수당 10만원 식대 10만원 직무 20만원. 나 왜 계속 버벅거려 지금?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리고 국민연금 등은 입력한 대로 13만 5천원, 건강보험 9만 1,800원, 장기요양 6010, 고용보험 2하나 770, 사내대출금 사내대출금 50만원 공제 항목에 입력해야겠네. 에이구 진짜. 사내대출금 F2 눌러서 대출 그럼 사내대출금 50만원, 소득세는 147110, 지방소득세는 14710. 이렇게 완전 버벅거렸네. 2번 정영화 씨 여자분. 사원등록 메뉴에 부양가족 명세택과 연말정산 추가절임 입력 메뉴 연말정산 입력탭을 입력하시오. 정형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모두 공제받도록 하고 세부담 최소화하도록 한다. 단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도 반드시 입력하라.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본인, 배우자, 아들, 딸, 아버지, 시누이. 우선은 시누이요. 시누이도 자 시누이가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 보면 형제자매 공제 대상이죠. 형제자매. 내 형제자매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대상이야. 그럼 지금 시누이라는 건 여성분의 경우죠. 여성분의 시누이. 남편의 여동생. 요게 남편으로 봤을 때, 남성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되는 사람이 누가 되는 거야? 와이프, 여성의 여동생. 그러니까 어떻게 불러? 보통 여동생 처제라고 부르죠. 그죠? 시누이, 처제 이런 분들, 배우자의 여동생 다 형제자매. 내 형제자매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공제 대상자예요. 그래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입력하시오. 이거는 우선 입력했는데 이분은 공제가 안 돼. 기본공제가. 왜냐면 나이 때문에. 그래도 입력은 하라는 얘기야. 자, 사원 등록 클릭하셔서 정령이 부양가족. 본인 공제 되고요. 차민수님 배우자
차민수. 차민수님은 총급여가 500 이하죠. 그죠? 공제 가능. 추가 없죠. 차태영 직계 비속 4번. 지금번 생략할게요. 15살 20세 이하 차태영. 자녀 세액 공제 가능. 얘는 자동으로 되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 이거 없어졌죠, 이 메뉴. 6세 이하 다자녀. 얘는 근데 우선 여기 주민번호 입력했으면 얘는 안 나왔을 거야, 이렇게. 차태용. 차태희 20세 이하. 6세 이하 이렇게 자동으로 답에는 찍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정호영 장애인 복지법 양도 소득 금액 100 이하. 100까지 괜찮죠? 그죠? 그래서 정호영님 직계 존속. 상관없어. 그래서 돼요. 양도소득 금액 100까지는 괜찮은 거니까 100 이하는. 그죠? 그래서 아버지 60세 이상. 아버지 기본 되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받으실 수 있는 경로 70세 이상. 그리고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다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차민영님 배우자의 여동생 소득 없음. 형제 자매. 공제는 되지 않지만 입력은 해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여기 10점짜리였네. 두 개 합쳐서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우선 안 되는 거 볼까요? 저축성 보험 안 되죠. 본인 생명보험료 되고요. 아버지의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입니다. 아버지 아까 전에 소득 요건에서 아버지 괜찮았죠.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 연령 요건, 소득 요건 다 괜찮으시고요. 장애인이시잖아요. 그럼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공제 가능하죠. 의료비, 본인 건강진단 의료비 가능. 시력 보정용 안경 가능하지만 60이 아니라 얼마까지? 50까지. 아들 질병치료 목적 가능하죠. 아버지 질병치료 목적 가능하죠. 이거 장애인 의료비 공제. 전액 본인이 결제했다. 의료비 공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교육비 중학교 등록금 되고 현장 체험 학습비 가능합니다. 단 한도가 있어. 이거 이번에 생긴 한도 30까지야. 현장 체험 학습비 30까지예요. 교복은 한도 얼마까지죠? 50. 그죠? 50. 현장 체험 학습비는 교육비 30비 한도고 교복은 50이 한도고요. 미술학원 딸 태희는 취약전 아동이죠. 그지? 태희 취약전 아동 맞나? 그럼 취약전 아동은 학원비 가능하죠? 교육비. 아버지 직계 존속의 교육비는 대상이 아닙니다. 쌤, 전에 뭐 장애인 뭐 교육비 공제된다고 했었는데 그건 장애인 특수교육비야. 장애인 특수교육비. 장애인의 교육비가 전부 장애인 특수교육비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안 돼. 본인 정치자금 정당에 기부한 거 정치자금 기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10만 원까지는 세액 공제고 나머지는 정치자금으로 공제 받으면 돼요. 10만 원 세액 공제, 나머지 20은 법정 기부금을 공제 받을 거야.
아버지 지정기부금 200만원. 아버지 되죠? 아까 아버지 연령요건 수수료금 괜찮았잖아요. 본인의 신용카드 2천인데 요즘 자동차 리스전은 공제 안됩니다. 빼야돼요. 배우자 직불카드 1500 전통시장 포함 되죠 이거? 신우의 현금 영수증 돼요 안돼요? 안돼. 이거 왜 안되는거지 이거? 시자 들어가서 안되나? 시자 들어가서? 응? 안해줘? 아니죠. 뭐 때문에 안해주는 거야 이거? 형제자매이기 때문에 안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거를 입력하시면 되죠. 그래서 입력하는 부분들은 뭐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죠. 그죠? 여기까지 할게요.